저는 181에 58kg였던 멸치보다 못한 해골이었는데요. 지금 80kg까지 20kg 벌크업 하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운동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을 테니 꾸준히 따라만 한다면 무조건 증량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사람들은 운동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워낙 근육이 없고 기본 에너지 소모가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길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안 커지기 때문에 짧은 운동을 통해 빠르게 근육 상처를 입히고 나머지 시간에 밥 먹고 자는 게 몸 키우는데 훨씬 더 빠르고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벌크업 중인 해골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짧은 시간에 운동을 끝내기 위해 한 번에 많은 근육을 조진다입니다. 방법은 복합 다관절 운동을 이용합니다. 그중 풀업, 푸쉬업, 딥스, AB 슬라이드가 메인입니다. 벤치프레스나 바벨로 같이 다관절이지만 특정 부위만 집중 타겟하는 게 아니라 이 운동들은 더 많은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특징이 거의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이 없는 사람일수록 엄청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운동인데 빨리 크겠냐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주 2회씩 3개월만 해도 상체의 모든 부위가 전부 빠르게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간 제약도 적어서 집이든 헬스장이든 아니면 공원에 있는 기구를 이용해도 됩니다.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헬스장에 다녀도 문틀 철봉, 짐링, AB 슬라이드, 세라밴드 정도는 꼭 추천합니다. 더 자주 하면 당연히 더 빠르게 몸이 커지니까요. 앞서 말한 운동 전 스트레칭과 함께 웜업을 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PC와 핸드폰 사용량이 높은 시대라 라운드 숄더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숄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의 시작을 라운드 숄더의 교정과 견갑골 안정화, 어깨 관절 안정화를 위해 밴드 풀 어파트와 리어 레터럴 레이즈를 서서 했습니다. 오늘 하는 운동들 중에 중요하지만 제대로 타격이 안 되는 부위가 후면 삼각근이 있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칭 웜업을 하면서 선피로를 주며 자극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 다음 밴드로 어깨 회전근 웜업을 위해 외회전을 진행하면서 회전근을 스트레칭 했습니다. 이렇게 2개의 세트를 동적 스트레칭 하면서 마무리하고 1분씩 양쪽 소흉근을 늘려주는 스트레칭까지 하고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 세트를 진행하기 전에 승모근과 후면 삼각근의 웜업이 되면서 운동하는 내내 견갑골 안정화와 어깨 추돌 방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본격적인 운동 시작 전에 휴식 시간을 먼저 설정했는데요. 간단하게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한 개는 2분, 한 개는 1분 30초로 설정을 했는데요. 1분에 가까울 때는 단관절 고립 운동이나 중량이 가벼워서 많이 해도 회복이 빠른 운동, 3분에 가까울 때는 다관절 또는 무겁거나 적게 해야 할 만큼 체력 소모가 큰 운동들이 기준입니다. 제 휴식 시간의 기준은 호흡이 어느 정도 돌아오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4개의 운동 중 풀업을 첫 번째로 선택했는데요. 제일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진행한 것은 정자세 오버그립 풀업입니다. 이유가 풀업은 상체뿐만 아니라 전신에 가깝게 가장 많은 근육을 사용하며 상체 전체 발달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저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립이 어깨 너비 정도의 정자세 풀업이 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팔과 어깨, 승모 이런 근육들까지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더 빠른 상체 전체 발달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정자세 풀업이고요. 정자세로 해도 와이드처럼 견갑골이 움직이면서 프레임은 충분히 늘어납니다. 물론 프레임 집중의 와이드 풀업은 날개뼈가 더 상방 회전이 되면서 프레임이 더 잘 늘어나지만 와이드 풀업이 정자세보다 힘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자세를 마스터 후에 하는 걸 추천합니다. 정자세를 잘하면 와이드에 빠르게 적응해서 프레임과 상체 두께감까지 같이 챙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많은 부위를 운동하기 위해 한 번에 땡길 수 있는 최대치로 땡겼습니다. 이때 2분을 쉬고 나서 풀업을 진행했는데요. 정자세가 아니라 언더그립 풀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저는 풀업할 때 오버그립도 하지만 언더그립을 반드시 합니다. 이유가 상체에서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게 팔인 건 다 아실 겁니다. 언더그립을 꼭 해줘야 하는 이유가 몸무게를 이용해 이두근의 고중량을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고중량을 받을수록 커지는데 풀업을 하면서 이두 운동도 매우 강력하게 되면서 이두가 진짜 빨리 커집니다. 그래서 마른 사람일수록 반드시 언더그립 풀업을 해줘야 합니다. 전 세트에 전부 다 에너지를 쏟아내다 보니 15개를 땡겼는데요. 세트를 더 진행할 수도 있지만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내고 끝내는 게 목적인 날이라 종료를 했습니다. 풀업이 끝나면서 2분 휴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간단하게 다음 종목인 푸시업에 그립바 세팅을 했습니다. 풀업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푸시업입니다. 이유가 풀업처럼 상체뿐만 아니라 전신에 가깝게 가장 많은 근육을 사용합니다. 주요 사용 근육으로는 가슴과 어깨, 삼두, 심지어 등 근육과 전거근, 코어까지 근육을 사용합니다. 그냥 상체는 다 주동근으로 쓴다고 봐도 됩니다.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하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전신의 벌크업을 위해서 풀업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거기에 벤치프레스처럼 견갑골을 고정하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푸시업은 날개뼈 회전까지 만들면서 프레임을 넓히는 것까지 되는 미친 효율의 사기적인 운동입니다. 그런 푸시업을 발을 쓰는 거는 부상 방지를 위한 손목 가동성 확보와 동시에 이완 수축 범위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강도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원래라면 쓸 수 없는 각도까지 내려가서 더 깊은 이완과 수축을 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도를 더 높여서 짧은 시간 내에 더 빠르게 운동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정자세 푸시업을 하고 나면 정말 빠르게 몸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첫 세트는 27개, 두 번째 세트는 19개가 나왔는데요. 풀업에서 힘을 너무 많이 빼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나마 푸시업은 풀업보다는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운동이라 휴식 시간을 1분 30초로 정했는데요. 막상 끝내고 나니 2분으로 잡을 걸 그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상체에 에너지가 많이 사용된 게 느껴졌습니다. 세트는 2세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 운동인 딥스 진행을 위해 2분 휴식을 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딥스를 위한 평행봉과는 다른 링 딥스를 사용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가볍고 빠르게 하는 운동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딥스는 상체로 한정했을 때 푸시업의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하는 운동인데요. 이유가 시작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중에 지지되는 것 없고 코어를 잡고 견갑골 안정화와 승모근이 버텨주는 상태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자세를 잘못 잡고 진행하면은 다치기가 정말 쉬운 운동이기 때문에 효과를 떠나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이 위에 딥스 관련해서 카드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링딥스는 전인 하강으로 진행하자 생각해서 자세를 잡았는데요. 겨우겨우 6개 밀었습니다. 영상에서 퍼포먼스를 못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링딥스를 올라오자마자 이미 못하겠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명을 해보자면 저번 주부터 딥스 촬영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또 따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끝난 상태로 딥스를 할 때 쓰는 근육들이 이미 지쳐있는 상태라 퍼포먼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못하는 영상을 그대로 올린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도 두 번째 세트까지만 해보자 해서 우선 2분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안 되는 걸 알지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5개는 해보려고 했는데 왼쪽 어깨에 부상의 기운이 느껴져서 바로 포기하고 왼쪽 어깨 회전근 달래기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부상은 안 입었지만 그냥 했다면 무조건 다쳤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안 된다 싶으면 누가 더 하라고 해도 멈춰야 할 땐 무조건 멈추셔야 합니다. 몸 키우려다가 다치면 정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운동으로 AB 슬라이드를 선택했는데요. 저는 첫 세트에 14개를 했네요. 휴식 시간은 1분 30초로 잡았고요. 이유가 오늘 한 운동들이 코어는 사용을 하긴 하는데 메인으로 사용을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상체를 털기 위해 AB 슬라이드를 선택했습니다. AB 슬라이드가 코어만 할 수도 있지만 풀 오버 동작처럼 삼두근과 삼각근, 전거근, 코어까지 다 할 수도 있는 미친 효율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상체를 키운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배울 때는 쉽지 않은 운동입니다. 허리가 다치거나 근력이 약할 때 엎어져서 이빨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딱 하나만 알고 실행하면 AB 슬라이드를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헐이 많은 것만 유지하면 끝입니다. 이건 모든 복근 운동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복근 운동하면 허리 아픈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이유는 복직근의 구조 자체가 뒤로 말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벤치프레스를 할 때처럼 등을 아치로 만들면 무게와 압력을 허리가 받아버려 다치거나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을 새우처럼 말아 유지하고 발과 무릎을 땅에 고정하고 팔을 자신이 갈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만 왔다 갔다 해주면 됩니다. 또한 팔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코어만 하느냐 아니면 등과 팔, 어깨 같이 복합 다관절로 연결할 수 있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 팔을 쭉 펴고 오로지 복근으로만 몸을 유지하면 코어에만 자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팔도 같이 움직여주면 풀오버처럼 복합 다관절로 바뀌면서 많은 부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근육을 빠르게 조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팔도 같이 움직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15개를 하면서 모든 세트를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운동이 마무리되면서 상체의 모든 근육이 펌핑 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시간을 보니 스트레칭, 운동, 휴식 시간 포함해서 총 29분 41초가 걸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실제로 저도 메인급으로 사용하는 운동만 한 번에 모아하느라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저처럼 말랐는데 몸은 키우고 싶고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을 꼭 해주셔야 하는 게 제 채널이 워낙 작아서 알고리즘에 노출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 구독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좀 더 자세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해봐!